네, 안녕하세요. 데르센입니다. 자, 풀프레임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35mm 판형 기준으로 제작이 된 그런 카메라를 말하는데, 그런 카메라에서 85mm 렌즈를 장착하게 되면은 85mm 정화각을 사용한다는 거죠. 정화각을 사용하게 되면은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인물이 집중이 되고 불필요한 배경이 있을 때 그것을 아웃포커싱 처리를 해가지고 배경 날리는 그런 효과도 상당히 잘 구현할 수 있는 렌즈가 85mm 렌즈예요. 무엇보다도 이제 135mm, 200mm 이런 망원 계열의 렌즈보다도 좀 더 인물과 거리를 좀 좁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조리개 값이 많이 내려간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묵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추어 모델이나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촬영할 때도 거리를 너무 다가가서 촬영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카메라에 대한 부담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카메라에 대한 부담감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다,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85mm 렌즈입니다. 클로즈업 촬영에서 상당히 우수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풀프레임 카메라에서는 85mm 렌즈가 상당히 많죠. 근데 그리고 크롭이라는 게 있습니다. 1.5, 1.6. 자, 이런 카메라에 만약에 85mm 렌즈를 장착하게 되면 한 130mm대의 영역까지 멀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아주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 좀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냐면 대부분 그래서 50mm 렌즈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저렴을 하고 환산화각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 한 75, 76mm 정도가 나오게 되죠. 중요한 거는 85에서 75, 10mm 차이인데 이 차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취미로 이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카메라를 사용할 때 85mm 화각대가 없어서 조금 난감한 경우가 좀 있었단 말이죠. 물론 55mm 렌즈가 있긴 한데 금액이 좀 비싸고, 그래서 이제 구매한 게 시그마에서 나온 56mm 렌즈입니다. 크기는 상당히 컴팩트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디자인 자체도 이렇게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E마운트용 C렌즈를 전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비교했을 때 이 렌즈가 디자인이 제일 괜찮습니다. 사실 그 렌즈의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기계적인 감성이라고 그러죠. 카메라를 딱 잡고 딱 찍으려고 할 때 그 카메라나 렌즈가 마운트 됐을 때 모습 자체가 조금 감성적인 느낌이 나면 아무래도 사진을 좀 더 많이 찍고 싶어지는 그런 욕구가 생길 수가 있겠죠. 무게는 좀 묵직한 편이에요. 특수 렌즈가 들어가 있고 해상력을 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렌즈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이 정도 무게면 어느 정도 봐줄만 하다. 카메라에 마운트 하게 되면 대략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카메라에 마운트 했을 때도 다른 C 렌즈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디자인이 괜찮아요, 이거는. 그리고 후드를 이렇게 장착하게 되면은 이것도 나쁘지는 않네요. 정말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제가 30mm 리뷰를 할 때 정말 못생겼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저는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무난한 수준인 것 같아요. 조리개는 f1.4까지 내려가고요. 그리고 손 떨림 보정 장치는 없습니다. 필터 구형 같은 경우는 55mm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앞에 이제 렌즈 보호용 필터를 장착하실 분들은 55mm 필터를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필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비싼 것을 구입하셔도 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느 정도 노멀한 필터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필터는 캔코에서 나오는 슬림 프로텍터 필터라고 있어요. 아주 얇으면서 그냥 렌즈 보호용 필터로 나온 거예요. 그런 필터를 쓰셔도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거 있으시면 좀 더 좋은 필터를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필터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필터가 없는 것보다는 사진이 절대로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이 부분 반드시 명심하시고, 촬영할 당시에 필터를 제거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대충 아무거나 구입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이 렌즈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렌즈에 손떨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사진을 찍을 때는 85mm 화각대에서 좀 어두운 곳에서 촬영하게 되면은 85mm면 여차하면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셔터 스피드 확보에 좀 우선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손떨림 보정 장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동영상을 이제 손으로 들고 촬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움직이면서 앞으로 움직이면서 어떤 풍경을 계속 영상으로 찍으면서 전진을 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바디라든지 렌즈에서 오는 손떨림 보정 장치 기능은 그렇게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소니에서 이제 보스라는 거 있죠. 그 손떨림 보정 기능인데 그게 이제 들어간 카메라들은 그것도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억제를 해주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큰 이미지 센서를 가진 이런 카메라에서는 조금 힘들고 대부분의 액션캠에 그게 치중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이런 카메라를 들고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것은 이 바디라든지 렌즈라든지 여기서 억제해 줄 수 있는 손떨림 보정 장치는 거의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짐벌을 사용하셔야 되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들고 내가 가만히 서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영상을 찍는다.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영상을 찍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손떨림 보정 장치 기능이 상당히 유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렌즈에 손떨림 보정 장치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에 대한 대응력이 좀 떨어져요. 이 사진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영상을 찍을 때 이제 인물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오는 것에 대한 추적 능력이라는 게 있죠. 그 추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알파 5100이라는 카메라 기종이 AF 속도가 조금 느린 건 사실이에요. 최근에 소니에서 나온 카메라들에 비해서는 AF 속도가 인물이 앞으로 왔을 때 초점이 한 번씩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인물이 그렇게 빨리 걷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초점을 잡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느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렌즈가 이제 모터 구동하는 속도가 좀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구동될 때 들어간 유입되는 그런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판단해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영상에서 여러분은 그 소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개가 1.4까지 내려가는 렌즈예요. 이제 조리개가 1.4까지 내려가면 이제 풀프레임 85mm 1.4과 뭐 유사한 그런 아웃포커싱이 나오나요? 절대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풀프레임 카메라는 아무래도 이미지 센서가 크기 때문에 더 얕은 심도로 구현하는데 유리해요. 이제 56mm를 환산하게 되면 84몇 mm가 되게 되죠. 85mm하고 거의 비슷하게 돼요. 근데 85mm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지만은 이제 심도 면에서는 85mm 풀프레임 화각의 85mm 조리개 2.0 정도가 될 거예요. 아무래도 기존의 크롭 화각들이 보여주는 그런 렌즈들 중에서 1.4까지 내려가는 렌즈가 상당히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85mm 화각에 최대한 근접한 그런 화각을 보여주는 그런 렌즈 자체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56mm E 마운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85mm에 대한 완벽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야간에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인물 사진을 찍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리개 값이 낮다 보니까 좀 더 밝게,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를 좀 더 확보가 잘 되게 되고, 그리고 ISO 감도도 번들 렌즈에 비해서 많이 줄여가지고 촬영할 수 있다 보니까 깨끗하고 좀 감성적인 이미지를 얻는데 상당히 유리해요. 무엇보다도 이 뒷 배경에 조리개 값이 낮다 보니까 뒷 배경이 이제 아웃포커싱 되면서 보케라든지 불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데 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광에서 나오는 수차 억제력 같은 경우인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진은 일절 보정이 하나도 되지 않은 원본 사진입니다. 사진을 찍은 시간대는 오후 5시경이고요. 그리고 뒤에서 이 빛이 들어오게 되죠. 인물 뒤쪽에서 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헤어에 이렇게 라이트가 잡히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억제력, 그러니까 빛에 대한 억제력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할레이션으로 표현하려고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할레이션이 뭐냐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유리가 이렇게 막고 있어요. 뭔가 하나 막고 있고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여기는 공간이 있단 말이죠. 딱 맞은 빛이 여기서 딱 차단이 돼서 떨어지거나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빛은 막고 이것을 타고 뒤로 파고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자, 이게 바로 빛의 성질인데 할레이션이 바로 이런 빛의 성질을 이용한 작업이죠. 인물이 이렇게 딱 막고 있고 태양이 뒤쪽에 있다고 했을 때 맞은 빛이 뒤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인물 얼굴이나 몸 쪽으로 노을빛이 이렇게 싹 스며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할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늦 오후에 촬영할 수 있는 건데 이 할레이션을 찍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안 됩니다. 좀 더 강렬한 빛이 있어야지 이게 할레이션이 되더라고요. 빛에 대한 억제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회상력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제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시그마 아트 85mm, 제가 이제 풀프레임 카메라 85mm 렌즈 아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해봤어요. 근데 할레이션 돼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너무 회상력을 잡으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서 억제력이 발생돼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평소에 찍었던 습관대로 이렇게 하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선명하게만 나온다. 참 요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보정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좁은 장소에서 활용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카페,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인물과 저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50cm 정도, 60cm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이런 거리에서 이 56mm 렌즈를 장착하고 촬영하게 되면 거의 클로즈업 사진밖에 찍을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좀 장소의 제약을 조금 타는 화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이 렌즈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준망원 계열의 그런 렌즈들 같은 경우 있죠. 그런 렌즈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렌즈만의 단점은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렌즈를 구입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있으니까 고려를 좀 해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시나 어포커싱 같은 경우는 아주 우수합니다. 풀프레임 화각
과 비교하기 조금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크롭 화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의 최상급의 아웃포커싱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풀프레임 카메라 거의 한 2.0의 수준의 그런 심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사실 번들 렌즈에서 구현할 수 없는 아웃포커싱 능력이에요. 반신부터는. 그때부터는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시면 되겠고, 이제 클로즈업 사진 같은 경우는 아주 뛰어난 그런 해상력과,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상력 자체가 엄청납니다. 네, 영상에서 보여주는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요즘 뭐냐, 저처럼 피부가 좀 안 좋은 분들은 이거는 이 렌즈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화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점을 찍고 있는 렌즈라고 봐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자면은 얼마 전에 소니 알파 6400이라는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그 카메라를 저는 너무 사고 싶었어요. 사고 싶어가지고 금액을 봤는데 살만한 것 같아요.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성능이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사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것을 사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화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돼요. 화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화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렌즈를 바꿔야 됩니다. 결국은 렌즈를 좋은 렌즈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셔야지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겠죠. 알파 6400을 지금 사게 되면은 렌즈는 어차피 번들 렌즈밖에 없는데 이것을로 찍어봤자 영상을 찍든 사진을 찍든 간에 결과물의 차이는 딱히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유튜브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편의성이 많이 가미가 됐죠. 사진이나 영상의 결과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좋은 효과를 보기 좀 힘들다라는 판단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저는 이제 알파 5000과 알파 5100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 5100과 알파 5000 이것만 활용해도 일단 렌즈를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알파 6400을 구입하자. 저는 이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그마에서 E마운트용으로 3개가 나와 있죠. 16mm, 30mm, 56mm 이 3개를 전부 다 구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써봤고 만족하고 있어요. 렌즈를 어지간하면 강력 추천 안 하는 거 아시죠? 이때까지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네, 시그마도 대차게 까였습니다. 이때까지 저한테. 근데 이 렌즈 정말 좋습니다. 네, 강력하게 추천드릴 만한 그런 렌즈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